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는요, 기업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피역 회사인 조강 피역과 유니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뭐 여기에요, 조강 피역, 뭐 자산 저평가에 주목하자. 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강 피역, 뭐 유니캠 이쪽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피어캐사 1등은 조강 피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유니캠이 3등을 랭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조강 피역이 계속해서 1등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피역 쪽에서는 조강 피역에 관심을 갖는 게 맞겠지만 좀 최근 좀 재밌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이제 조강 피역이 저평가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요. 잠시만요. 예,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그 조강 피역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영업 잠정 실적을 공지한 쪽이 이제 유니캠입니다. 조강 피역 쪽은 실적이 어떻게 됐죠?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해서 26%가 감소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또한 39%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38%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1등 기업인데요. 반대로 이제 3등 기업인 유니캠을 보시면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9.7%가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이 208% 무려 208%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273%가 증가를 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단 조강 피역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개미 박영욱 씨의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공시를 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조강 피역의 주식을 이제 박영욱 씨가 네, 좀 더 추가로 매집을 하면서 보유 비중이 기존의 10.3%에서 11.26%로 증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박영웅 씨는 다시 한번 1등인 조강 피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조광피역은 업계 1등 회사다. 네. 박영욱 씨는 항상 1등 기업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1등 기업이면서 시가총액이 낮아서 앞으로 성장성이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박영욱 씨가 최근에 보니까 또 삼천리 자전거를 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셨는데 뭐 그 밑에 좀 여론을 좀 보니까요.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전거 주식에 또 추가 매수를 하느냐 뭐라는 의견이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뭐 박영욱 씨는 한 수, 두 수, 세 수를 내다 보시는 사람이죠. 예. 그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삼천리 자전거 주식에 투자를 더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영속성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이 휠체어 시장 있죠. 그쪽을 좀 더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팔지 않고 매수 쪽으로 가닥을 좀 잡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요. 조강 피역은 업계 1등 회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계 1등 회사가 저평가되었다면 매수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최근 재밌는 흐름이 뭐냐면 1등인 조강피역의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등인 삼양통상의 매출액도 역시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등인 유니캠의 매출액은 서프라이즈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1등, 2등이 보이고 있는 것에 반면에 유니캠의 영업이익은 급속도로 매우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1등인 조강 피혁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1등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1등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뭐 2등, 3등의 회사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시를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이 자동차 시트 공급처를 유니캠으로 많이 교체를 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혁 회사는 일단은 이 피혁 원단 소가죽에 대한 원재료 값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대 기아차에 또다시 한번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혁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 조금 힘든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조강 피혁이든 삼양통상이든 모든 거래를 중단을 하고 유니캠으로 바꿔버린다면 갑자기 1등의 지위력을 수년간 유지했던 조강 피혁의 그러한 성장 구도는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이만큼 전방 산업 그리고 어떤 가배 기업에 휘둘리는 이런 시장과 기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과연 슈퍼개미의 실수로 이것을 봐야겠는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유니캠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겠는가? 예, 그거를 조금 판단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1등인 조강피혁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2,470억입니다. 예, 이 종목도 원래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었던 종목이죠. 1,000억이 안 됐을 때 아마도 박영욱 씨가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캠의 시가총액을 보면 1,081억 원입니다. 둘 다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그 시장 점유율, 네, 기업의 4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3등에 뭐 별 볼 일 없었던 이 유니캠이라는 종목이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하여 8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조강피혁과 삼양통상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죠. 3등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연구 개발 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와 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이게 유니캠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 기아차와 어느 정도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삼양통상이든 조광피혁이든 이러한 현대 기아 자동차와 연구 개발 사항이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조광피혁 쪽은 전혀 이러한 연구 개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로서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대 기아차와 조광피혁과의 관계가 조금은 과거보다는 소원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특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혁 원단은 의류, 신발, 가방 및 핸드백, 지갑, 벨트 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 및 가구 내장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고급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제품별, 용도별, 소비자 성향별로 각각 특성이 다른 수천 종의 피혁 원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피혁 가공업은 의류, 신발, 기타 혁제품의 품질을 결정한 핵심 소재 산업인 동시에 원피 가공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 주도
산업입니다. 따라서 내수와는 크게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원자재인 원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제 원피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피혁 회사 자체로는 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적합하지는 않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 값, 뭐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와 원활한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이 끝까지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환율 변동이든, 그 다음에 이 소가죽,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 여건을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 피혁 산업은 우피 원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공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는 듯 우리나라 피혁 회사의 경쟁력은 뭐 세계에서 좀 뒤지지 않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및 가구용으로 활용되는 시트류 등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소가죽으로 된 시트들 있죠. 이거는 뭐 자율주행 앞으로 전기차가 돼도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피혁 원단의 세계 시장의 품질 수준은 중고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가 피혁 원단은 주로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일반 MC용 중저가 원단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고가 쪽은 이 유럽 쪽의 소가죽 요쪽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고가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나 중국 쪽이 중저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장품 라인과 거의 비슷하죠. 유럽도 고가 화장품이 유럽 쪽에 경쟁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중가, 중가에서 중고가 라인의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아주 중저가 라인은 다른 이런 뭐 중국이든 동남아 국가에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업체는 중저가 원단이 일반 핸드백 및 신발용 원단에서 고가 원단의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및 기능성 원단인 자동차 시트용 원단으로 생산 품목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유니캠의 자산 현황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이 당좌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2013년에 거의 만약 2013년만 보면 이런 기업은 투자해서 제외하는 게 좋겠죠. 거의 죽어 있는 기업에서 지금 갑자기 놀랄 만큼 자산이 크게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잉여금, 결손금 올해 들어 플러스로 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동자산의 증가가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심게 만들고요. 다만 이제 좀 리스크 부분이 재고 자산 또한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크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뭐 당좌 자산의 증가율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 어쩌면 이 재고 자산 또한 향후 매출 성장을 위한 재고 재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재무 안정성을 보면요,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 차입금 부채 비율 또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다시 한번 조금 감소하고 있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10%대 이상 영업이익률 클럽의 유니캠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자동차 시트의 수주 증가로 보이고요. 반대로 또 한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원재료 원피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하락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5%, 6%, 2017년에는 또 5% 하다가 2018년 3분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3분기 실적으로 보면 13%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당시에
뭐 영업이익 적자 142 마이너스 142% 마이너스 62% 2013년 14년에 죽다 살아나면서 이 각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에서 13% 2배 이상 영업 이익률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줄어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요. 좀 지우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각도 라인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이 각각 지금 아직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3분기로 기준을 했을 때 2017년 대비 무려 영업이익 120%, 당기순이익 25%, 영업이익률은 무려 136%나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추가가 된다면 이 전년 대비 이익률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봐도 뭐 1분기 여기 보시면 이제 1분기 증감률, 2분기 증감률, 3분기 증감률이 있죠. 각각 서프라이즈한 증감률을 현재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회사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광피혁이든 삼양통상이든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현대 기아차와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광피혁이 조금 밉보였나요? 현대 기아차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면 이것도 이제 2013년에 적자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증감률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서프라이즈한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보다 무려 EPS가 10%, 그다음 자산 가치는 254%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이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있겠죠. 이거는 왜 그림이 안 나오죠? 나왔네요. 근데 분기 주당 순이익을 봐도 여전히 100%, 362%, 282% 이렇게 증가를 했고 이제 4분기 실적 또한 증가폭이 이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EPS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원피 수입 가격이 이렇게 2015년부터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고기 수요는 줄지 않고 미국 사람들 뭐 그냥 세계 사람들이 소고기 수요가 줄지는 않겠죠. 반면에 신발에 사용되는 소가죽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신발에 소가죽으로 만들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가죽 대신에 신발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원단,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소가죽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원피스 수입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원피가 공급 과잉으로 전환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발에 사용되는 소가죽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소를 덜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고기 수요가 줄지를 않기 때문이죠. 핵심은 소고기 수요죠. 그리고 소가죽 수요는 그에 비하면 그냥 사이드인 수준이죠.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의 이런 추세는 조금 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보고도 또 살펴보니까요.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유니캠의 연간 생산 능력이요. 생산 능력 캐파 파이 수준이 1,20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캠의 연간 매출액 수준은 약 661억 원인 수준인데 이 매출액을 감안하면 캐파에 이미 2배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300억을 추가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하는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00억과 1,300억을 더해서 2,500억 규모의 생산 캐파 능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규모 자체는 현재 매출액 대비 3배나 높은 규모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약 30%에 해당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준도 아닌 그런 자기 자본 대비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억 원 규모 수준은 현재 지금 유니캠의 시가총액이 1,000억대 수준을 머물고 있는데도 이 시총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투자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투자가 실패를 하면 기업이 그냥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자를 감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해서 만드는 제품을 누군가가 사줄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런 투자를 경영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왜 대규모 투자를 했을까? 이유는 바로 전방업체 현대 기아차와의 어느 정도의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 서로 약속된 어느 정도의 공급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수주한 차량용 시트 생산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우리 형님인 현대 기아차가 이 정도로 우리 거를 팔아준다고 했으니 이 정도로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안 그러고선 이렇게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영자가 미치지 않고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매출액 증가분, 실적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주가 라인을 조금 그려본다면 현재 PBR이 10이 채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10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PER 기준 전고점 여기 보시면 이쪽이죠. 전고점 펄을 보면 한 13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적정 펄은 따라서 현재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13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이상적으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은 이 1,600원대 라인까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 더 좋겠죠. 떨어져서 이 1,600원 라인 밑에서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 라인인 PER 13 정도까지 일단 주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업을 판단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빨리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또 사업보고서도 읽어보시고 재무제표도 살펴보시고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고 경쟁사들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차트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더욱 주식 투자, 주식 공부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